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남자들도 잘 모르는 정액에 관한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뉴욕 주립대학 연구진은 주기적으로 관계를 맺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우울증이 더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냈는데요. 정액 안에 티로트로핀이나 멜라토닌 등의 항우울성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정액을 먹거나 피부에 바르면 좋다거나 정액은 고단백질이다 등등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오늘은 정액에 관한 여러 가지 상식을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정액의 색으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정액의 색이 평소와 다를 때가 있죠. 정액의 색은 왜 바뀌는 걸까요? 혹시 몸이 안 좋거나 병이 있다는 징후인 건 아닐까요? 정액 색이 이상할 때 아내와 관계를 가져도 괜찮을까요? 정액 색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누런색이 나는 이유. 보통 정액은 희거나 옅은 회색을 띱니다. 약간 누런빛이 돌 때도 있는데 이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액은 소변과 마찬가지로 요도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소변이 섞여서 옅은 노란색을 띨 수 있거든요. 특히 오랜만에 사정을 한 경우 누런 정액을 보기 쉽습니다. 오래 저장되어 있던 정액은 소변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또 선명한 색소가 들어간 음식을 먹는 경우에도 정액의 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인공 색소가 있는 음식을 삼가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 다시 원래의 색으로 돌아온답니다. 하지만 몸에 문제가 생겨서 노란빛을 띨 때도 있어요. 바로 다음에 세 가지 경우죠. 첫 번째, 황달. 간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간이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을 분해할 때 빌리루빈이라는 부산물이 나오는데 이게 신속하게 옮겨지거나 제거하지 못할 때 황달이 나타나요. 보통은 피부나 눈의 흰자가 누렇게 변하기도 하지만 정액도 누래질 수 있어요. 이 경우 열, 오한, 복통 같은 증상이 같이 나타날 거예요. 두 번째, 백혈구 농도가 높을 때 농정액증이라고 불리는 증상이 있어요. 고환, 부고환, 정낭, 전립선, 요도 등의 간염이나 염증이 발생해서 정액의 백혈구수 농도가 지나치게 짙어지는 현상을 말하죠. 이렇게 정액에 백혈구가 많으면 색깔이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요도염이라고 해요. 지속적으로 노란빛이 나타난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세요. 농정액증은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 성병. 클라미디아, 헤르페스, 임질과 같은 성병에 걸리면 정액이 누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옅은 누런빛이 아니라 어두운 노란빛이 나타나면 위험 신호예요. 이 경우 정액은 평소와 같은 은은한 밤꽃 냄새가 아닌 악취를 풍기기도 한답니다. 혹시 간염이 의심된다면 진료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 관계하지 마세요. 애꿎은 상대방까지 감염시킬 수 있으니까요. 다른 색은 어떤가요? 혹시 정액이 붉은색이나 갈색 혹은 분홍색으로 변했나요? 이건 정낭이나 그 주변에서 출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원인은 다양해요. 잠자리나 자기 위안을 너무 자주 해서 피가 비칠 때도 있고 앞서 언급한 성병에 걸렸을 때도 정액에 혈액이 섞여 나올 수 있어요. 또 고혈압이 원인일 때도 있고 아주 드문 경우지만 전립선암, 고환암, 요도암일 때도 혈액이 섞여 나올 수 있답니다. 첫 증상이 나타난 지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도 계속 붉은색이 나타난다면 곧바로 병원에 가세요. 놀랍게도 정액은 옅은 녹색이나 황록색을 띨 수도 있는데요. 이건 주로 요도를 통해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전립선염을 일으킨 경우입니다. 역시나 병원으로 달려가야겠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정액의 색은 조금씩 바뀔 수 있다. 둘째, 옅은 누런색 정액은 대부분 정상이다. 셋째, 단 어두운 노란색이나 다른 수상한 색 또는 악취가 난다면 꼭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여자분들도 미리 알아두면 애인이나 남편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을 때 금방 눈치채실 수 있겠죠. 두 번째, 먹어도 될까요? 정액을 먹는다고 해서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정액 속에는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액에 난수함을 예방하는 성분까지 있다는 보도도 발표됐고요. 상대방이 성병 등 병적으로 이상이 없는 한 위생적으로 정액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정액을 먹는 문제는 의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잠자리 하는 연인 사이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죠. 즉, 본인이 불쾌하지 않다면 정액을 먹어도 되고 본인이 싫다거나 상대방이 강요에 의한 거라면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정액이 고단백질이라는데 먹거나 바르면 피부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정액은 고단백질이 아닙니다. 정액은 90%가 수분이며 나머지 10% 정도가 단백질과 지방, 과당 등이고 실제 정자는 1% 미만이에요. 그러므로 정액을 먹거나 바른다고 절대 피부가 좋아지진 않습니다. 또한 남성의 정액에 알레르기를 일으켜서 관계 후 국부가 가렵거나 화끈거리는 증세를 보이는 정액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정액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에 의해서 정액 자체가 여성의 피부나 국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절대 정액을 바른다고 피부가 좋아지진 않습니다. 네 번째, 정액을 배출하지 않는 것이 정력 향상에 좋나요? 관계를 한 후 정액을 배출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정액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은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으며 반대로 성기능의 유지를 위해서는 과제하는 범위에서 정액의 적절한 배출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전립선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적절한 정액 배출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통상 정액이 3일에 한 번씩 만들어지므로 일주일에 2회 정도의 정액 배출로 건강한 성기능과 전립선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밤꽃 냄새 정액 주성분 수면 연장 효과가 있다. 동물 정액이나 밤꽃 등에서 나는 냄새의 주성분인 스퍼미딘이 수면 연장과 심혈관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동물 실험 결과 확인됐습니다. 2016년 유럽, 미국 과학자 60여 명으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은 그 같은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했어요. 스퍼미딘은 동물 정액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의 주성분인 천연 화합물로 질 속의 산성을 중화시켜서 정자 생존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스퍼미딘 섭취가 초파리나 효모, 회충 같은 단순 유기체의 생명을 연장해주고 면역력을 증가시킨다는 점만 파악됐어요. 하지만 이번 연구팀은 고등동물인 쥐를 대상으로 한 그룹에는 스퍼미딘 탕물을 먹이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일반 물을 먹여서 비교 관찰해 봤는데요. 그 결과 스퍼미딘을 복용한 쥐들은 심장 기능이 더 좋아졌고 혈압은 안정적으로 낮게 나타났어요. 소금을 많이 먹여서 고혈압을 유도한 경우에도 스퍼미딘 그룹의 혈압은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스퍼미딘이 쥐의 심장 비대를 줄이고 심장 확대 기능과 근육세포의 탄력성을 높이는 등 심장 보호 효과를 나타낸다고 밝혔어요. 그 같은 효과는 스퍼미딘이 심장세포의 자가포식 기능을 높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가포식은 세포 내에서 손상된 소기관이나 단백질 찌꺼기를 분석해 에너지 원인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본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이 연구에 대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이번 연구팀은 자가포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전자를 훼손한 쥐에게 스퍼미딘을 먹였는데요. 그 결과 쥐의 수면 연장이나 심혈관 기능 개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가포식이 스퍼미딘 효과의 발현에 관련돼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다만 스퍼미딘이 인간에게도 그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증거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스퍼미딘은 주로 버섯류나 곡물 배아, 콩, 풋고추 등에 들어있으며 숙성된 치즈 등 단백질 함유 식품 발효 과정에서도 생성됩니다. 연구팀은 현재 메가에서 추출한 스퍼미딘을 사용해서 사람 대상 임상 시험도 진행 중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남자들도 잘 모르는 정액에 대한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